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펑펑드 우리라고 저는 박지우이고요. 우선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소개드리고 이제 행사 시작하기 전에 오늘 행사를 기획한 아시아 태평양 인원 논리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행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저희 센터를 APCTP라고 하고 자주 따서 부르는데요. 저희는 이제 17개의 회원국을 포함한 유일의 국제 인원 논리 연구소로서 1996년에 설립되어서 2001년에 포항문과대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 센터의 주 목적은 아태 지역의 우수한 인원 물리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또 아태 물리학자들과 세계 석학들 사이의 교류를 더 활성화하는 것인데요. 이에 붙이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대중과 최신 과학 이슈들에 대해서 소통하고 관련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또 다른 교류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저희 APCTP에서는 2005년부터 매해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우수한 대중과학서적 10권을 선정하고 이 책들을 집필 혹은 번역 작가님들을 모시고 저작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멈출 때를 옮기신 노승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많은 박수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작강의 이후로 또 올해만 5번의 강연이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후반대회 다양한 대중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문 진행자는 아니다 보니까 이미 미숙한 부분이 많이 보일 것 같은데요. 제가 진행상에 미숙함이 있거나 되게 어색해해도 너그러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번역가님께 인사를 부탁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 노승현 번역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모셔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승현 번역가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신 뒤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지과학 학번과정을 수료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전문 번역가로서 100권 이상의 인문학 그리고 교양 과학서적을 번역하셨고 또 작가로도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 번역서를 보게 되면은 정말로 폭넓은 분야에서 많은 책들 번역을 하셨는데 애덤 스미스의 페이퍼머니를 시작으로 오바마의 자수전 같은 거죠. 약속의 땅이라는 책도 번역을 인문서적을 번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공학에 관심이 있다면 아마 앨런 튜링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현대적인 컴퓨터 공학의 아버지죠. 대표 논문을 모은 지능에 관하여 책도 번역을 하셨고 또 오늘 이야기 나눠볼 벤하민 라버트의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멈출 때라는 소설을 포함해서 인문학, 과학, 소설 기술들을 논하면서 정말 풍넓은 스펙트럼의 책들에 대한 번역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번역하고 있는 노승현이고요. 제가 이번에 번역한 이 과학소설도 아니고 정말 장르를 정하기가 좀 애매한 소설인데 이 책을 번역한 이론을 해서 제가 포항에 내려와서 이렇게 교수님께 대답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1시간 반 동안 재밌는 시간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대해 이해하기를 하기 전에요. 작가님 혹시 최근 뉴스 섹션에서 과학 피플 섹션 자주 보시나요? 자주 보실 텐데. 최근에 혹시 이렇게 자주 보신 친구들 같은 것들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그거보다 교수님 얼굴을 보니까 왠지 양자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양자분과로 되게 밀접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뉴스 봤을 때 최근에 반도체나 AI, 양자 기술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되게 자주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기사들을 읽어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었을 때
인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기사들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끼우는 기사들도 같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AI가 발전했을 때 진짜 무슨 영화 터미네이터나 아이로봇처럼 진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에 대한 경각심을 본 거고, 양자 기술이 발전되고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저희 신용카드 정보를 남들이 너무나 쉽게 해킹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체계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암호체계를 깨트린다든가 이런 되게 위험한 그리고 되게 무서운 얘기들을 심심찮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사실 소설하고 관련해서 과거를 보게 되면은 지금도 되게 급변하는 과학기술이 급변하는 시대를 겪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1, 2차 대전을 겪던 1900년대 초반에 유럽이야말로 지금보다도 더 폭발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거에 대한 컨시퀀스들을 결과를 아직 전쟁으로 통해서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작가님하고 같이 다뤄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멈출때라는 소설은 이 시기에서 유럽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과학 발전의 단면과 이 발전이 그 당시 사회에 미친 영향, 전쟁을 통해서 미쳤던 영향들이라는 어떤 요소를 재미있고,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 교묘하게 사실과 허구를 섞어서 쓴, 그래서 독자 이걸 읽으신 독자님들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끔 만든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간략하게 책에 대한 소개와 원 작가인 베냐민 라비투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베냐민 라비투트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신 칠레 사람이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직업 때문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언어 문화를 접한, 원래는 이제 언론인이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좀 뭔가 어떤 장르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나중에 드릴 거고요. 이 책은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어로 쓴 책인데요. 저는 물론 이제 영어판을 가지고 번역했거든요. 영어판이 그 영국의 그 전형한 문학상, 부커상, 국제상 최종 후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보게 되십니다. 혹시 책을 안 읽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만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그 전반적인 거는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학기술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인가, 어떤 위험성이 있을 것인가를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한번 책이고요. 처음에 나오는 프러시안 블루라는 프러시안 블루 색깔인데, 옛날에는 굉장히 이 파란색이 지금은 아주 흔하지만 이 화학 연료가 발견되기 전에는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청금석이라는 그런 귀금속을 갈아서 만드는 그런 연료였고, 그래서 그림 그릴 때도 파란색 들어가는 게 굉장히 공들여서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그 연료부터 시작해서 어떤 화학 얘기인데, 여기 이제 화학자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인데, 독일인이면서 유대인, 그러면서 상상이 되시죠. 그러면서 애국심을 강해요. 이 사람은 이제 보통 이 학생들이 프리츠 하버를 이제 나중에 조그만 그 날에 보면 학교에서 배울 거예요. 그 공기 중에서 질소를 이제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류가 이렇게 지금 뭐 60억, 70억 이런 인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거는 프리츠 하버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고마운 은인인데, 그와 반대로 그 제1차 세계대전 전쟁 때 그 독가스 살포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독가스를 맞는 사람도 바로 이 프리츠 하버예요. 이 사람의 얘기를 쭉 보면은 정말 이 과학기술이 인류를 이렇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두 번째 작품 슈바르트 실트 트리저,
이 슈바르츠 시트는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인슈타인하고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그 방정식을 이제 이 슈바르츠가 풀어서 이제 거기까지 좋은데 그걸 풀었더니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비밀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그걸 이제 이 슈바르츠 자신도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이제 막 무너질 정도로 엄청난 비밀인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심장의 심장. 이거는 그 일본의 수학자 모치즈키 시니치라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괴짜인 수학자의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그루텐리크라는 프랑스의 수학자 얘기를 둘이 엮어서 과연 우리가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을 끝까지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너무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그 근본을 끝까지 추구하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잘 그려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 소설의 제목하고 똑같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멈출 때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양자역학의 태동기에 대한 굉장한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제 뭐 빛이 그 파동이 아니고 입자다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물질의 생각이 굉장히 급변하는 시기예요. 그때 여기 이제 두 사람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라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양자 현상이라는 같은 현상을 다른 측면에서 이걸 설명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서로 이제 자기하고 하고 대결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거는 선생님께서 잠깐 예. 그래서 양자 역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전역학이라는 그 양자 역학이 있는데요. 고전 역학에서 어떤 물리 이 세계를 바라보는 거는 디터미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어떤 입자의 처음 위치랑 속도를 알고 있으면은 물리 법칙들에 의해서 제가 나중 어떤 인위의 시간에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을지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결정되어 있는 어떤 체계입니다. 이제 양자역학은 그거랑 다르게 본질이 무언가를 그렇게 디터미니스틱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태의 입자, 아무리 우리가 이 입자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있어도 지금 이 상태, 초기 상태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봤을 때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은 얘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 확률밖에 없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신은 확률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을 공격한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은 이런 양자역학의 확률적인 해석에 대해서 정말 극도로 강렬히 반대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맥락이 있고 아마 이따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을 테지만 이런 이제 소스들을 갖고 이 두 하이젠베르크 양자역학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물리학자들이 하이젠베르크랑 슈레딩거거든요. 그 두 사람의 대결 과학으로 대결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자존심 싸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그래서 그런 어떤 텐션에 대해서 모티브를 얻어서 그 두 사람들 인간적인 모습들을 상상해서 내게집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설에 등장하는 제가 방금 얘기한 인물들 혹시 들어보지 못했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아마 학교에서 들어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번 오늘 얘기를 나중에 한번 떠올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당연히 이 책을 공문으로 번역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책을 제일 먼저 읽으실 분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셨나요? 출판사에서 저한테 그 책을 가져왔죠. 근데 제가 이제 번역을 처음 의뢰받았을 때 심정을 얘기해서 저는 일단 이제 제일 먼저 거절했어요. 도저히 번역을 못하겠다. 책은 힘들기 너무 뻔하다. 게다가 책에는 이제 상대성 있는 문제랄까 또 이제 그 수학의 그 A하고 이런 그 소수의 관계도 굉장히 복잡한 그 추론 또 정말 제가 듣도 보도 못하는 얘기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생각해서 그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공부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책이 소설이면서도 이제 이 과학적인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게 들어가는 책이라서 이것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대학교 때는 영문학을 전공했고 대학원 때는 또 이제 과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야에 다 발을 거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좀 내가 번역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무가 있어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